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하는 네 종목 중에 주인공은 아마도 오늘 말씀드리는 두 종목 중에 하나가 차지할 것 같은데요. 둘 다 수요 예측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우 로보틱스와 원힐 TNI를 각각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더 주인공에 어울릴지 비교도 해볼 테니까요.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두 종목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청약하는 일정이고요.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로켓 헬스케어와 겹쳐 있고 또 금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도 일정이 겹쳐 있는데요. 비례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필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게 되고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나우 로보틱스가 5월 8일 목요일에 상장하고 원힐 TNI는 다음 날인 9일에 상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원힐 TNI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이날 함께 상장하는데 단독 상장하지 않고 함께 상장하거든요. 상장 일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하튼 단독 상장하느냐 아니면 함께 상장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상장 일정만 보았을 때는 나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체크를 시작할 텐데요. 나우 로보틱스는 기관 경쟁률이 1395대 1이었고 2479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다 들어왔고 의무 확약도 두 자릿수인 13.6%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원힐 TNI도 기관 경쟁률은 1308대 1이었고 2390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23.3%로 나우 로보틱스보다 약 10%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기관 참여 수도 아주 많았고요. 또한 의무 확약도 두 자릿수로 신청이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꼭 받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나우 로보틱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6,8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공모 가격 신청 결과를 보니까 거의 99.9%가 상단 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가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IPO에서는 170억 원을 모집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853억 원이더라고요. 사이즈가 1000억 원 미만인 종목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상장한다는 게 기관들이 이 종목을 좋게 보았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을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13.6%, 건수 기준으로는 약간 더 높은 13.8%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량과 건수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는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30%는 넘겨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확약이 크게 늘어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는 회사 이름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 회사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로봇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도 만들고 있었고 또한 물류 창고에서 활용이 되는 자율주행 로봇도 만들고 있는 로봇 전문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산업용 로봇에서 매출의 절반이 나오고 있었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단순하게 로봇만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솔루션을 구축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좋지 못하더라고요. 24년 매출액은 121억 원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도 매출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미래 실적을 예상하고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증권신고서의 실적 전망을 보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적자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인 27년 실적을 추정하고 공모가를 산정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장을 하잖아요.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를 해보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는 이번 IPO에서 총 250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우리사주 조합의 모집 수량의 14% 비중으로 35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던데 직원들이 모두 청약해서 완판시켜주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6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가 두 곳입니다. 메인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서브가 IM증권인데 IM증권이 조금 낯선 분들은 예전에 여기가 하이투자증권이었거든요. 이름을 변경한 것이니까 하이투자증권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IM증권으로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메인 주관사인 대신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배정 수량은 약 56만 주가 되고요. IM증권은 약 6만 주이기 때문에 이번 종목은 대신증권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은 2만 8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풀 청약을 하시겠다면 증거금은 약 9,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6만 8천 원이고요. 청약수 수료는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322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 주식의 약 25%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약 200억 원 정도이니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유통금액이 가볍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128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공모주주보다는 적은 물량을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나우로보틱스는 체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93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가 35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가 약 2배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일의 물량을 잘 조절해서 정리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발행했던 주식 내역을 보니까 23년과 24년에는 4,247원으로 약 260만 주가 발행이 되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취득을 했던 주주들은 공모가 대비 거의 2,000원 낮게 주식을 취득을 했지만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여기 48만 주는 주당 7,200원 정도로 주식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공모가보다 높게 취득했던 기존 주주가 약 4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마지막에 투자를 했던 가격보다 공모가 밴드를 조금 낮게 설정을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꼈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우로보틱스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원일 T&I를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도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상단 가격은 13,500원이었는데 역시나 기관의 약 99%가 상단 이상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나우로보틱스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일 T&I는 이번 IPO로 162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1131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그리고 의무확약을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23.3% 신청이 들어왔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22.9%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량과 건수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최종 배정에서 의무확약이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종목은 50% 한번 넘겨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일 T&I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LNG, 즉 천연가스 관련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LNG는 초저온 상태로 운반하고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기 전에는 기체가스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원일 T&I가 바로 이런 시설을 공급하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LNG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참여를 해달라고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장을 했던 한택도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LNG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원일 T&I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수소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분야는 수소를 이렇게 고체로 만들고요. 이걸 수소 엔진을 사용하는 곳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수함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장비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도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 분야이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수소보다는 천연가스 쪽으로 주목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흑자가 나오는 종목이더라고요. 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422억 원이었고 그리고 6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익률도 좋고 또 흑자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번 주 네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정상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미리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주 물량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는 약 3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작년 매출액에서 거의 25%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부분은 약간의 오개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를 해보니까 밸류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유사 기업 중에 S&T 에너지가 PER이 22배로 가장 낮은 밸류를 받고 있었고 BHI는 약 33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일 T&I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 약 14배 정도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사 기업과 밸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니까요. 공모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았지만 이 종목은 LNG 관련 업종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정보를 보니까 총 120만 주를 모집하더라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30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사주 조합에도 모집 수량의 3% 비중으로 3만 6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최대 10,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6,75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신청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67,500원이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구주 매출이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20만 주가 구주 매출로 매각이 되는데 모집 수량의 약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원일 T&I는 최대 주주가 거의 주식의 6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주 매출로 20만 주를 매각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구주 매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 239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의 약 28% 물량이 상장일에 풀리게 되는데 유통금액도 약 300억 원이니까 유통물량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통물량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가 143만 주를 상장일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주주가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기존 주주를 조금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는 약 91만 주, 그리고 개인 주주는 약 52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 물량이 조금 더 많으니까 흐름을 조금 보면서 물량을 적당히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금적으로 도움을 받고 다시 회사가 정상으로 회복을 해서 이제는 회생 관련된 부채도 다 갚았다고 하던데요. 그 당시에 돈을 빌려준 채무단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 중에서도 재무적 투자자 물량은 대부분 이 당시의 채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빌려준 돈이기도 하고 또한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빌려준 자금이잖아요. 아마도 주식을 굉장히 싼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취득한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공모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상장일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상장일 수급으로 기존 주주의 물량을 잘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니까요. 좋은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수요 예측 결과는 나우 로보틱스와 원일 TNI 둘 다 좋았잖아요. 둘 다 2,40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의무 확약에서 원일 TNI가 약 10% 더 높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수요 예측은 원일 TNI 쪽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함께 상장한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이 정도 수요 예측 결과라면 함께 상장한다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은 나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조건인데요. 전체 주식의 약 25% 물량이 유통되고 유통 금액도 약 200억 원으로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원일 TNI도 유통 물량은 괜찮은 수준인데요. 반면에 로켓 헬스케어는 유통 물량 조건이 조금 많은 상태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가와 시가총액을 체크를 해보면 세 종목 중에 유일하게 흑자로 상장하는 종목이 원일 TNI입니다. 그리고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가 낮은 상태로 상장하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 사이즈로 보면 나우 로보틱스가 853억 원이니까요. 나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가장 가볍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은 모두 청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비례 청약은 현재 1순위를 원일 TNI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와 LNG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경쟁률 차이가 조금 크게 난다면 나우 로보틱스를 그냥 비례 청약 해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경쟁률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은 내일 1차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아마 내일은 영상 두 편을 준비해서 찾아뵐 것 같은데 이번 두 종목 청약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